우리가 스토리를 올리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얘가 이제 선택할 걸 고르게 되는데, 지금은 게시글을 올릴 게 아니라 스토리를 올릴 거니까 스토리를 선택. 그리고 지금 사진을 바로 찍을 게 아니라 앨범에 있는 스토리를 고를 거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앨범을 눌러서 스토리로 올릴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쇼핑몰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넣어도 될 거고, 근데 어차피 연습이니까 뭘 올리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씩 올릴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하나씩 올릴 것이므로 하나씩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서 만약 글씨 적으려면 AA 아니면 화면을 터치 해서 적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서 위에다 놓고 색깔은 다른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넣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 웃는 얼굴 눌러서 GIF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를 링크를 연결하겠다. 그럼 링크를 이용해서 우리 몰의 상품 주소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몰에서, 물론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선택한 게 만약 이 상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상품을 선택해서 공유를 누른 다음에 URL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주소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을 거고,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여기다가는 상품 보러 가기. 가방이니까 가방 그림을 넣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나오고,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링크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 이걸 다 꾸몄다. 그럼 다음으로 가서 공유해서 올리면 이렇게 스토리에 공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올렸었을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린 스토리를 우리가 24시간 이후면은 원래 다른 사람의 뉴스피드에 뜨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관을 하고 싶다. 즉, 그럴 때 이제 하이라이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어제 있었던 요 제품이라는 하이라이트에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제품이라는 하이라이트를 누르고 밑에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수정. 그런 후에 스토리에 있는 내가 올릴 상품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반응이 좀 느려서 완료 이렇게 누르면 스토리에 있었던 게시물을 우리가 하이라이트에 계속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뭐 하루 만에 뭐 스토리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올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들이 24시간 이내에는 사라지니까 그 내용을 뭐 후기는 후기별로, 제품 소개는 제품 소개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놓으면은 나중에 내 프로필을 찾아 들어온 사람이 눌러서 그 내용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하는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토리 설명드리면서 하이라이트 같이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스토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오늘 볼 부분은 바로 쇼핑 컨텐츠인 릴스를 올리시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85페이지쯤 되겠네요. 자, 릴스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 밑에 플러스 누르시고 릴스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릴스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이 화면은 내 게시물에서 바로 사진을 선택할 때 누르는 거고요. 릴스를 직접 찍어서 올릴 때는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릴스를 찍어 올릴 수 있는 화면으로 뜰 거예요. 물론 지금 바로 찍어서 올리자라는 목적은 아니긴 한데 한번 쭉 소개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릴스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부분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릴스에 올릴 쇼핑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경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거기 마음에 드는 음악과 글씨를 적어서 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릴스를 지금처럼 직접 찍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버튼은 릴스를 촬영하는 버튼이에요. 제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릴스라는 동영상을 찍게 되고 여기 다시 네모를 누르면 이렇게 릴스가 여기까지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릴스를 찍을 때 쓰는 그런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없애서 설명드리면 요 옆에는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효과를 설정을 해서 효과를 적용해 줄 수가 있고 저는 일단 기본으로 할게요. 옆에 보면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악 표시는 음악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음악들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해주는 추천을 해주는 음악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다면 선택해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음악이 있다면 저장됨 아니면 가져오기를 해서 다른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해요. 더보기 눌러보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더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음악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런 걸 고르셔도 돼요. 지금은 음악을 넣진 않을 거라 넘어가고요. 그 옆에 이 별표 3개가 효과예요. 요 밑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기 상승 효과나 릴스 아니면 효과를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를 넣을 때 쓰는 거다. 세 번째, 이 사람 모양의 버튼은 뭐냐면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인식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일단 전면부 카메라 전환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나오게 되죠. 되게 쑥스럽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배경 변경을 하면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장소에 있지만 만약에 이런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배경을 바꿔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면 바꿀게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내가 찍어 놓은 어떤 사진이 있다면 그거를 배경으로 넣는 게 되겠죠. 지금 얼른 전환을 하고 그러면 그린스크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뭐냐면 챌린지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이런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챌린지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내용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달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 콜라보 게시물의 스티커 같은 경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저 콜라보의 내용에서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콜라보를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 옆에 보면은 길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릴스라는 쇼폼 컨텐츠의 길이를 우리가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 요런 건데요. 최소가 15초고 보통 이제 최대가 1분 30초, 즉 90초가 1분 30초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요거는 레이아웃. 동영상을 이렇게 반절씩 찍을 수도 있고 레이아웃을 뭐 이렇게 세 분할해서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동영상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동영상 레이아웃을 두 분할로 해서 이렇게 제가 찍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다시 이쪽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좀 정신은 사납겠지만 이렇게 양쪽이 같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되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동영상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머.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셀 것인지, 센다면 3초, 10초 이렇게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운트다운으로 세서 타이머를 설정할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머가 있을 때 제스처 컨트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릴스를 직접 찍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챌린지에 따라서 유명 가수의 춤을 따라서 추는 그런 거를 찍는다 라고 한다면, 일단 핸드폰을 카메라 삼각대에 제대로 놓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서 춤을 추거나 뭔가의 활동을 할 텐데, 그때 그냥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자리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을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일단은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잠깐만요. 제스처가 언제 찍혔지? 손이 없었는데 왜 손이 찍혔을까요? 아니죠? 녹화를 시작 중단하려면 손을 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이 지금은 녹화되는 화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서 손을 이렇게 제가 비추면 이것을 이제 제스처 컨트롤이 인식해서 그 타이머 이후에 이렇게 시간초가 지나가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춤 영상 같은 걸 출 때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치라는 거는 뭐냐면 영상을 처음 찍을 땐 나오지 않고요. 보통 이제 한번 찍고 나서 이어서 지금처럼 찍을 때 배치가 뜨는데요. 이렇게 이전의 화면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놓고 어느 정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이어서 찍을 수가 있죠. 그런 걸 여기서 배치라고 해요. 일단 옆에 있는 메뉴들은 한 번씩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찍을 일은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초가 지나가게 그렇게 제 많이 얘기하고 차이가 있는 나지 건 않게 아니죠. 왜 이렇게 시간초가 자, 지나가게 위쪽에 보면은 여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음악 않게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음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이렇게 고르면
음악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은 릴스에 추가할 부분을 이렇게 세팅해서 맞출 수 있고 완료 누르면 그 음악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넣어졌을 때는 동영상에 있는 소리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음악도 나오고 동영상 소리도 나오게 하겠다 하실 때는 컨트롤에서 여기서 카메라 오디오 소리도 키우고 여기 이제 원래 내가 넣었던 음악은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음악과 함께 같이 이제 영상의 소리도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스 오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목소리를 녹화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보이스 오버를 만약에 제가 터치해서 눌러보면 제 목소리를 이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뜨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 여기서 보이스 오버로 집어넣을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대로 녹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죠? 그냥 궁금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를 그대로 녹화하는 거다. 나지 않게 류에 이렇게 시간 조각.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해보자면 이쪽에 보면 저장됨은 음악을 내가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오는 거고 가져오기는 다른 동영상의 소리를 그대로 가져다 넣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운드 효과를 해봤자 종소리밖에 없어서. 자, 그럼 음악 파트는 설명을 다 한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AA, 요건 이제 글자죠. 녹화하는 거다. 정신사납다. 음악 좀 뺄게요. 그러니까 류에 이렇게 시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 요 AA는 글씨를 쓸 때. 그리고 요 글씨에 대한 색깔이나 아니면은 모양, 애니메이션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끌어다 배치할 수 있고요. 요거 지금 보면 웃는 얼굴, 얘가 스티커인데 아까처럼 그 링크는 못 걸어요. 하지만 설문이나 퀴즈와 같은 스티커를 다는 거는 가능하고요. 이 플러스 표시는 뭐냐면 내가 찍어놨던 앨범의 사진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IP처럼 일종의 그러니까는 지금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진을 위에다가 더 붙여서 가져오고 싶다든지 할 때 쓰는 효과고,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해서 크기랑 조절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GIF 넣는 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효과 설정할 때 쓰시는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맞출 때는요, 원래 그냥 여기서 만약에 글씨를 적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에만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동영상 편집을 눌러서 얘를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작점, 내가 원하는 끝점까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 릴스 전체에서 이 영상의 사진이나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만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의 경우도요,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이 필요 없다면 흰색 바를 뒤에 부분,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 갖다 놓고 분할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영상을 선택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는 우리가 아예 영상 편집 툴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상 편집 효과가 있는 거는 맞죠.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영상을 찍을 때 하나, 둘, 세 컷으로 찍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 컷에 전환 효과를 어떻게 넣을 거냐, 요런 게 이제 전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영상을 더 이어서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옆에 있는 요 버튼은 영상을 더 이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짧은 영상이라 1분 30초 내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더 집어넣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가져다가 집어넣는 것도 돼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된 것 같고 다음을 눌러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요 화면은 지금 릴스 만든 화면의 일부 화면이 보일 건데요. 커버 수정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으로 맞춰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글씨 쓰기라고 한 이 부분으로 맞추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첫 화면, 즉 릴스의 첫 화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맞추지 않고도 미리 만들어 놓은 릴스의 썸네일이 있다면 카메라 롤에서 추가를 눌러서 앨범에 있는, 즉 우리 그 그림판에 있는 그림 중에 가져올 그림을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다 됐다면 완료 누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릴스는, 일단 뭐 릴스는이라기보다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피드에 사진을 올리건 동영상을 올리건 사실 그거는 인스타그램이 판단할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이미지 안에 글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동영상 안에 뭐 글을 집어넣거나 이런 거는 못 봐요. 다만 릴스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자체가 볼 수 있는 건 그 그림이나 동영상을 설명하는 캡션 그리고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적을 때 이런 캡션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적으셔야 되고 해시태그도 생각해서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 문구를 적고 나서 다 되면은 밑에 다음 누르면 릴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릴스를 일일이 다 찍기가 좀 힘드니까 릴스는 지금 바로 이렇게 찍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릴스를 주로 올리는 거는 아마 바로 이렇게 찍어서 올릴 일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 앨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어서 붙이는 걸로 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옆에 여기 앨범 부분을 누르시고 내가 가져올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몇 개 골라볼까요? 사진을 여러 개를 고를 때는 꾹 눌러도 되지만 잘 안 되시면 옆에 이렇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요건 여러 사진 또는 여러 동영상을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좀 섞어서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추천 오디오가 나오면서 클립이 트랙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문학에 맞게 이렇게 클립이 맞춰서 나온다는 뜻이 돼요. 다른 음악을 하고 싶으면 다른 음악을 선택하면 그 트랩에 맞게 나옵니다. 힌트가 빠르네. And I'm ready to
그래서 사진을 고른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이 알아서 추천 오디오에 맞춰지면서 I was down, but now I'm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처리가 되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영상이 많이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요거를 일단 작업을 하기 좀 불편하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면 화면을 늘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클립을 터치해서 이렇게 발을 조절해서 맞추시면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조절해서 이 부분까지만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음악과 핀트가 맞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안 찍고 싶으면은 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해서 일단 하얀색 바를 갖다 놓고 영상을 터치해서 분할하고 뒤에는 삭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에 클립을 삭제해 가면서 편집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영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중간중간에 영상들마다 이렇게 흰색 막대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죠. 이 막대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전환 효과를 누르면 그 전환 효과가 선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화면이 확 전환되면서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화면보다 그럴싸해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전환을 넣어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글씨를 쓰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흰색 막대를 가져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글씨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글씨체는 밑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 고르시고 글씨체랑 글씨 위치랑 맞춰서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합니다. 이 글씨 위치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배치를 해줄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절이 힘들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흰색 바를 놓고 분할을 하셔서 뒤에 걸 삭제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만 얘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분할해서 보이게 하고 뒤엔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렇게 다른 글씨로 이렇게 또 보이게 되니까 작업을 하기가 훨씬 좀 편하죠. 그래서
동영상에다가 사진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른쪽 일부와 아래쪽에는 보통 좋아요나 아니면 캡션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 릴스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글을 적는 거는 위쪽에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한다 라는 게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스티커도 내가 스티커를 넣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시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GIF를 검색해서 마법사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은 여러가지 이런 디자인 GIF가 뜰 거고, 마음에 드는 GIF가 있으면 선택, 그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이스오버는 소리를 넣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략 꾸몄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요 화살표를 눌러서 릴스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미리 보기 눌러서 내가 처음 화면으로 하고 싶은 화면을, 미리 보기 아니죠, 커버 수정을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하고 싶은 부분을 예를 들어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완료. 또는 카메라 롤에서 추가는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또는 꾸며놓은 어떤 커버가 있으면 그걸로 맞출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문구를 적어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내용 적고 뒤에다 샵,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었고, 다 됐으면 주제는 이 릴스나 이런 거 이제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 공유하기 하면 이렇게 릴스가 공유가 됩니다. 지금 릴스가 올려지는 중이고 릴스가 다 올려지거든 네, 릴스가 뜨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릴스가 올려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피드에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릴스에 이렇게 올려진 게 보이고 만약에 같은 팔로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팔로우들의 뉴스피드에도 우리 릴스 올린 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올리셨나요? 네. 그냥 올라. 이게 그게 릴스를 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올렸을 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잘 올리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 다른 네. 내가 올린 릴스는 여기 프로필 창에 보시면 우리 본인이 올린 릴스나 피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릴스나 피드 중에 만약에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보면 종이 비행기 모양 있죠? 여기를 눌러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에다가 다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유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에 우리 톡방 있죠? 톡방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 만든 김에 한번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공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릴스랑 공유하는 부분까지, 즉 책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계정은 상업용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계정은 그냥 개인 SNS 활동을 하는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계정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몇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일단은 개인 계정에서는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이 게시글에 대해서 뭐 좋아요 누른 것들이 이제 보이긴 할 테니까 그걸로 확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반면에 프로페셔널 계정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페셔널 계정의 경우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이렇게 프로필 창에 나옵니다. 연락처는 제가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놔서 이렇게 연락처가 뜨는 거고 연락처가 프로페셔널 계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몇 명한테 어느 기간 동안 도달이 됐고 이 도달된 계정이 팔로워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팔로워가 아닌 사람에게 얼마나 도달이 됐으며 내가 예를 들어 게시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한테 노출은 얼마나 됐고 그리고 콘텐츠 유형에 따른 노출 유형 기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간의 상위 콘텐츠와 프로필 활동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뽑아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인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에 제가 올렸던 이 내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거 지금 아마 그때 팝업 스토어 가면서 그냥 올렸었던 사진 같긴 한데 도달한 계정은 84 계정에 도달이 됐고 참여 계정은 2개 좋아요 누른 계정이죠. 그리고 보면은 팔로워들한테도 당연히 도달이 됐지만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찾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또 도달이 됐을 수 있겠죠. 노출로 보니까 해시태그로 많이 들어왔네요. 뭐 해리포터 팝업 스토어 이런 걸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거 홈하고 프로필에서 노출이 되었다. 이런 식의 자세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이라고 했을 때는
게시물에 대한 홍보가 가능해요. 게시물에 대한 각각의 인사이트와 홍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계정을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프로페셔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로페셔널 계정이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계정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수정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 본인 계정에 프로필 편집 눌러주세요. 프로필 편집 누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요 밑에 조금 내려 보시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뜹니다. 지금 왜 안 뜨냐면은 제가 너무 많은 계정들에 프로페셔널을 해놔서 그래요. 한 5개 정도인가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눌러 놓아서 다른 계정들에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잠깐만요. 이에요. 그죠? 프로필 편집 들어가면은 원래 이 밑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 있지만 지금처럼 버튼이 안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 이게 계정에 대한 게 이 밑에 보면은 계정 유형 및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해서 바꾸시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핑 및 유통, 우리는 오픈마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은 프로페셔널 계정 생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냐 크리에이터냐를 고르는데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용 계정,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서비스 단체 제공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계정이 되겠고, 만약 인플루언서나 이런 쪽이다 그럼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희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다음, 그러고 홍보 메일 받아볼 거냐 라는데 안 받을 거면 체크 풀고 다음, 페이스북에 연결 안 할 거니까 로그인 하기 하면은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놓으면은 이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 이 계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겠다 하면은 게시글로 들어가셨을 때도 이렇게 인사이트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게시글이 몇 명한테나 도달이 됐고 얼마나 참여가 됐는지 집계가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기도 하고 팔로워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 인사이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게시글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눌러서 인사이트 보기를 해보면 이 게시글이 몇 명한테 좋아요를 받았고 뭐 도달은 얼마나 됐고 참여는 얼마나 됐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게시물에 옆에 보면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 게시글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게시물 홍보하기를 이렇게 누르게 된다면 이 게시물로 홍보를 해서 프로필 방문을 늘리거나 웹사이트 방문을 늘리거나 메시지를 늘리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프로필 방문 늘리기의 경우는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필을 둘러보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팔로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그럴 때 프로필 방문 늘리기를 하겠죠. 근데 광고만 한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컨텐츠가 괜찮아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계정으로 와서 계정에 괜찮은 내용이 많으면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컨텐츠부터 좀 많이 올려놓으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 팔 거는 오픈마켓의 상품들을 파실 거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직접 본인이 만들어 파실 분도 있고 위탁 판매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실 분들도 있어요. 뭐 위탁 판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건기식 같은 경우, 즉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환절기 무렵 때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여성 쪽에서는 이제 뷰티 콜라겐이나 뷰티 상품 아니면 이제 비타민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어버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뭐 등등등 이런 무슨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홍삼 제품이나 뭐 어쨌든 건강에 이제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또 나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내가 시즌에 따라서 판매를 해야 될 때는 일단은 우리 상품은 먼저 스토어에 올려놓고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그 우리가 팔고자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 늘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제일 아마 이 유형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과정에서는. 그리고 메시지 늘리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상담 인원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진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아마 인스타에다가 광고를 낼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정부 뭐 지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대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무래도 오프라인 학원이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그 범위 예를 들어 뭐 서울 지역으로 잡거나 아니면 뭐 근처 뭐 광진구 지역 뭐 성동구 지역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다 보다 광고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서 전송을 하면 저한테 그 이름하고 연락처가 오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전화 상담을 해서 상담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있는 거는 메시지 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광고를 할 것이냐는 내가 고르기 나름일 건데 우리는 어쨌든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가 우리 입장에서 많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시간이 좀 적당해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컨텐츠를 피드에다가 올려보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냥 연습이니까 아무 컨텐츠나 하나 눌러서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로 저는 선택을 해보자.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또 궁금하실까봐 얘기하자면 게시물 홍보하기 누른 거예요. 아까 프로페셔널 계정은 여기 앞에 이렇게 뜬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눌렀고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이렇게 누른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잠깐만요. 여기 얘기를 덜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좀 여기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드실까봐 원래 우리 연습하던 계정으로 가서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거고요. 이거를 게시물 홍보하기를 해서 원래 이렇게가 안 뜨는데 요 가입할 때 뭐가 눌렸었나 보네. 잠깐만요. 원래 보면은 인스타그램만으로도 되고 페이스북으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좀 특이하죠? 다시 요 계정을 한번 가서 해야겠다. 요거 건너뛰기 했어야 되는데 아마 건너뛰지 않았었나봐요. 아까 저기서
자, 어쨌든 이렇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홍보하겠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게시물 홍보하기를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홍보를 할 때 메타 계정 말고요, 메타 광고 없이, 요거는 이제 인스타 계정 광고 없이 홍보하겠다, 인스타 계정만으로 홍보하겠다 이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메타라고 해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타 광고 계정 없이 홍보, 요거를 누르게 될 거고, 다 계속을 누르면 아까처럼 이렇게 게시물 홍보하는 창이 뜹니다. 아까 여기까지 본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방문 누르기까지 누른 거고, 여기 행동 유도 버튼이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를 바꾸면 돼요. 이 웹사이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필에 넣어놓았던 그 웹사이트, 즉 우리 쇼핑몰 주소가 떠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니까 뭐 아직은 5월은 좀 멀긴 했지만 5월 가정의 날을 위한 기획전을 우리가 만약에 스토어에다가 만들어 놓았고 그 기획전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지우고 우리 스토어에 가서 만약에 어떤 상품 하나로 연결할 거면 그 상품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결 링크를 가져오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공유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고, 만약 그렇게가 아니라 나는 기획전이라서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모여있는 그 웹사이트,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하겠다. 그거는 위에 우리 카테고리 예전에 만든 적 있죠?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로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URL 복사하기 누르면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URL이 복사가 됐을 거고, 여기 URL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드에 그 카테고리 URL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상품만 연결하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을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해서 URL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URL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핸드폰을 원래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인데 PC로 하려니까 조금 불편긴 하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웹사이트는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혹해서 눌렀잖아요. 그렇게 다 자세히 보려고 눌렀을 때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아예 우리 쇼핑몰 화면이 뜨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고객이 갈 길을 잃어요. 즉 구매 여정에서 끊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광고를 어떻게 낼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컨텐츠를 올리고, 예를 들어 아까 쿠션에 대한 사진이었죠? 아니었나? 만약에 어떤 제품에 대한 사진이었으면 사러 가기, 더 알아보기 라고 하면 그걸 눌렀을 때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페이지가 넘어가줘야 제대로 연결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5월 뭐 건강이달 기획전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 같은 걸로 이쁘게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피드에다 올렸다라고 한다면 걔를 눌렀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그 기획전 페이지가 나와야지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웹사이트는 내가 눌렀을 때 어디로 연결이 돼야 할지 그것을 좀 생각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웹사이트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행동 유도 버튼이 그 더 알아보기 또는 뭐 지금 구매하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매하기는 조금 너무
구매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보통은 이제 더 알아보기 이런 정도로 만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 행동 유도 버튼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문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여기 체크 누르면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들어갔고요. 목표 선택에서는 아까 여기 수정했으니까 다음을 누르게 되면 타겟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일단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치에 관련된 그런 경우에 광고는 특별 광고 카테고리가 맞고요. 우리는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선택할 건 없어요. 이 밑에 자동은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뽑아주겠대요. 근데 팔로워가 많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뽑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보다는 직접 만들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타겟 만들기의 타겟 이름은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구분하기 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타겟 이름을 예를 들어 건강식품으로 줬고 위치는 우리 쇼핑몰이니까 대한민국 어디나 상관이 없죠? 그럼 대한민국으로 놓고 관심사는 뭐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심사가 좀 애매하다 하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연령. 연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기능식품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30살부터 뭐 50살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또는 30살부터 대충 건강 챙기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이대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내가 건강식품이다 라고 한다면 나이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더 맞는 거, 여자한테 맞는 게 있을 거니까 성별도 아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체크 해서 대략 연령 성별까지 다 타겟을 골랐다면 위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타겟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건강식품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 보이죠? 다음을 누르면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자, 예산은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많이 넣으면은 많이 나가고 조금 넣으면 조금 나가는 것과 같은데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일 예산을 잡는지에 따라서 도달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간은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세팅해 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말고 약간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기간 설정까지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8씩 해서 6일이니까 48. 그죠? 다음을 누르면 검토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 미리 보기는 내가 광고를 하면 피드에 어떻게 뜰 것인지 이렇게 뜬다라는 거고요. 스토리에는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뜰 거를 모양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결제 수단의 경우는 국가랑 통화 시간대를 고르고 다음을 누르면 결제 수단을 카드나 페이팔로 추가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직불카드로 한다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든지 여기 이게 뭐냐면 카드에 보면은 한 귀퉁이에 저런 문양이 찍혀 있으면 그 카드가 그 결제수단 카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카드들마다 좀 다른 게 저런 카드의 모양이 안 찍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해당 신용카드로는 여기서 결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카드로 하겠다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카드 번호랑 이름이랑 적는 란이 나오고 다 적고 나서 저장하면은 카드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럼 카드 정보가 저장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게시물 홍보를 누르게 되면 광고는 검수를 통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게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24시간 이내라고 하지만 그렇게 늦지 않아요. 보통은 좀 일찍 돼요. 그래서 광고가 그렇게 게재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내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광고를 할 때는 먼저 뭘 채워야 된다? 컨텐츠를 다 채워놓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왜냐면 요즘은 광고만 한다고 물건을 사지는 않거든요. 구매 여정이라고 하죠. 실제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 후기는 어떤지 후기들도 보고 본인이 좀 더 알아볼 대로 알아본 이후에 이제 사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효율 자체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 여정을 또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광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 광고를 해서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얻는다 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홍보 부분, 그러니까 피드도 많이 올리시고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상태여야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프로페셔널 계정이어야지 이렇게 광고 홍보가 가능하므로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았어요. 자, 피드 광고까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내용 인포크 링크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이라는 건데 모바일에서 인스타그램은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모바일로 하기에는 피드에 게시글 적으려고 할 때 매번 모바일로 따다닥 쳐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모바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PC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PC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모바일에서의 차이점 정도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로그인 해놓은 화면이고요. 내가 계정이 지금 로그인 돼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전환을 눌러서 계정을 전환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다른 계정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저번에 만들었던 계정이 이거죠? 이렇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으면 그 계정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계정 전환이 여기는 10개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정 한두 개 정도 연결한다 보면 되고, 좀 귀찮게 이런 걸 또 보냈네, 얘가. 잠깐만요. 왜냐면 이게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할까봐. 보안 때문에 이런 걸 보내기는 하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귀찮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들이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음 거 넘기면 또 다음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볼 수도 있고, 뭐 좋아요를 하거나 글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피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들의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요. 좋아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검색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여기다 검색을 해서 쳐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계정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해시태그 같은 걸 찾을 때 검색해서 찾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 우리 검색 탭에서 보면은 검색창 밑에 보면 막 뜨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것들을 띄워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여기서는 탐색 탭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있어요. 자, 릴스는 릴스 구경하는 데예요. 여기도 똑같이 있죠? 네, 물론 뭐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 남기거나 이런 거 다 돼요. 이게 좀 특이한 사람이네. 자, 어쨌든 메시지. 이건 이제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보내거나 하는 그런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하트는 알림. 그래서 누가 팔로우를 시작했다라든지 누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만들기, 요거는 우리 피드 올리는 건데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모바일 인스타에서는 우리 인스타그램에 피드도 올릴 수 있었고 스토리도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릴스도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가능했었죠. 물론 제가 라이브를 안 했지만 근데 여기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는 게시물하고 라이브 방송만 가능합니다. 게시물 누르면은 여기다가 우리 컴퓨터에서 선택해서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만약에 카드 뉴스를 만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아마 만들었었을 건데 여기서 안 만들었나요? 다른 반에서 만든 건 있을 거니까 잠깐만 볼게요. 지워버렸나? 이걸로.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 뉴스가 있다라면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뭐 카드 뉴스를 선택해서 올리거나 그리고 여기다 필터 적용하려면 적용하거나 문구를 적어가지고 공유하면 끝나요.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조그만한 자판을 따다닥 치는 것보다 컴퓨터로 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리튼한테 물어서 복사해서 넣거나 그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게시글을 쓰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라이브 방송 정도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나 릴스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 밑에가 프로필이죠.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우리 프로필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도 인사이트가 나름 이렇게 잘 나와요. 7일, 14일, 뭐 90일간에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보면은 90일간에는 저는 1303명한테 도달이 됐었네요. 네, 팔로워는 134명한테 도달됐는데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1169명한테 도달이 됐더래요. 보니까 이게 이제 해시태그나 아니면 이제 캡션을 단 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게시글을 올린 거가 만약에 해시태그나 캡션이 안 달려있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의 팔로워들한테만 잠시 보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은 검색을 했을 때 걸려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팔로워인 사람이 몇 안 되고 오히려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콘텐츠에 도달을 해서 봤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도달 기준 인기 콘텐츠 보니까는 이게 일단은 365회 정도 됐는데 도달이 된 거, 노출된 거, 프로필 활동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참여나 콘텐츠 상호 기준에 대한 거, 인기 콘텐츠, 그리고 프로필은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고 팔로워들의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 보면은 인사이트 부분은 오히려 프로필에서 보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프로필 편집에 가보면 편집은 가능한데요. 여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 바꾸는 거는 모바일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더 볼 거는 없어서 한 이런 정도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PC 버전은
모바일 버전을 좀 보완할 때 좀 활용하기가 괜찮을 거고, 특히나 피드를 편하게 올리실 때 활용하시기는 더 좋을 거다. 아니면 댓글 달거나, 그죠? 좋아요 활동하거나 요럴 때 쓰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과 그리고 PC 버전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5시 56분이니까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6시 5분에 시작할게요. 6시 5분에는 여러가지 링크를 연결하는 인포크 링크를 만들어 볼 거고, 그 인포크 링크를 우리 계정에 연결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인포크 링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 부분에다가 인포크 링크를 달 거예요. 꼭 인포크 링크가 인스타그램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다른 SNS에도 쓰겠다 그러면 다 연결은 가능해요. 어쨌든 원래 우리가 여기 웹사이트를 넣었었고, 이 부분을 누르면 우리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이렇게 넘어가게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딱 누르면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져 있는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유튜브가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다른 데가 뜨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넣는 걸 인포크 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이 인포크 링크를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포크 링크 자체가 독보적으로 하나만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링크트리라든지 링크인 바이오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멀티 링크 사이트들은 많아요. 그리고 앱으로 되어 있는 데들도 꽤 있지만, 이 인포크 링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링크의 어떤 개수가 딱히 정해져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 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셔서 저는 인포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인포크 링크는 어플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인포크 링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세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로그인 되어 있어서 잠깐 닫았고요. 인포크 링크의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인포크 링크라고 쳐보면은 인포크 링크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포크 링크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인포크 링크의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기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 약관엔 모두 동의해 주시고 여기 아이디서부터 적어주시면 돼요. 아이디는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인스타랑 똑같이 할까요? 인스타에 내가 적은 게 다 적어놔야지. 그럼요. DBONGE 여기다가 BBONONGE24. 자, 이런 식으로 자,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적는 란에는 본인 그 핸드폰 번호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인증번호 받기 하면 인증번호가 날라올 거고, 그 인증번호를 밑에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증번호 오면은 선택해서 확인, 그 다음에 인증 완료됐고 이메일 적고 하단에 인포크링크 가입 완료, 이렇게 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가입됐죠? 자, 요거 카테고리 선택하는 메뉴인데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할 게 마땅히 없으면 건너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화면까지 일단 띄워주세요. 자, 이제 우리 디자인을 좀 꾸밀 건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디자인 설정 있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레이아웃은 요 동그란 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꾸미는 거고요. 옆에 커버 레이아웃은 여기 넓게 이미지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기 내 파일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이미지, 카메라. 그래서 저장해 놨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저는 커버 레이아웃을 골랐으니까 이제 커버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 배경 색상을 눌러서 이 배경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여기 있는 몇몇 가지 색깔 중에 고르셔도 되지만 이 물방울을 누르면 더 다양한 색깔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밑에 한 줄 공지라는 데를 눌러서 그냥 내용은 그냥 적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모지 하나 붙여서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적었는데 이렇게 해서 적었고요. 텍스트 색상과 배경 색상을 고를게요. 배경 색깔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이 있으면 고르면 되고, 없으면 여기에 물방울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셔도 돼요. 좀 더 파란색이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좀 옮겨서 파란색으로 맞추고 설정 완료해보면 여기에 일단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꾸며볼 거예요. 자, 일단 이 위쪽은 다 꾸민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록을 넣을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링크 연결할게요. 우리 링크 클릭. 그래서 여기 타이틀은 여기 연결할 주소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럼 이 상품을 제가 선택을 했고 이 상품에 공유를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우리 조그맣게 이렇게 열려진 창 보기, 아까 열려져 있는 창으로 와서 연결할 주소 부분에 붙여 넣으세요. 요 타이틀을 클릭하면은 조금 기다리면 이때 우리가 적었던 그 제목과 이미지가 붙을 거예요. 안 붙으면은 직접 타이핑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적히니까 좀 편해요. 그리고 뭐 꾸미실 거면 뭐 요런 앞이나 뒤쪽에다가 이모지를 넣어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예쁘게 꾸며지긴 하겠죠. 만약 다 됐다면 밑에 추가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링크 하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또 플러스 눌러서 링크를 또 누르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 몰의 상품 중에 연결하실 상품 만약 이거다 그럼 선택해서 얘를 공유 URL 복사 그 다음에 원래 이 링크 블록으로 와서 연결할 주소에 꾹 눌러서 붙여요. 그러고 타이틀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럼 얘가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도 알아서 따라왔죠? 뭐 수정할 거면 타이틀 좀 고쳐도 되고 추가 완료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링크를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들의 순서는 여기 보면 여기 6개 점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끌어서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배치 가능합니다. 이건 제일 위로 얘는 제일 아래로니까 블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한 2개나 3개 정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링크를. 그리고 뭐 더 나중에 넣으실 거면은 뭐 유튜브 URL도 넣을 수 있고 그래요. 일단 아까 100개 가져왔고 다시 이전으로 가서 이번엔 제가 이 원피스 앞치마 해볼게요. 우리 몰에서 내가 이 상품을 연결하고 싶다. 그럼 이 상품을 선택해서 밑에 공유 그러면 공유해서 URL 복사하면 URL이 복사가 됐죠. 이거를 여기 석삼자 여기 내천자 눌러서 다시 우리 그 인포크 창으로 와서 연결할 주소에 붙여넣고 그 다음 밑에 타이틀을 한번 클릭해서 좀 기다리면 얘가 따라와요. 이미지도 같이 따라왔죠? 추가 완료. 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링크들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3개만 할 건데 일단 더 많이 넣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연습 겸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질문 다시 좀 있는지 받아보고 특별히 질문 없다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 인스타에 웹사이트 대신에 요거를 넣을게요. 이제 링크 다 넣었잖아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본인 아이디 적혀 있는데 보일 거예요. 혹시 보여요? 저는 이때 뭐 뽕용위 뭐 24 이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요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보면은 기본 주소로 복사 완료라고 이렇게 떠요. 그럼 닫아요. 그리고 아까 인스타그램으로 와주실래요? 이게 마우스로 하면은 너무 확확 넘어가서 자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우리 프로필 창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 저 주소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프로필 편집 눌러주시고 여기서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저번에 연결했던 쇼핑몰 링크는
물론 그대로 놔도 되지만 요거랑 아까 외부 링크 하나 더 넣게 되면은 여길 눌러서 둘 중에 또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쇼핑몰 링크 저번에 넣었던 건 삭제할게요. 링크 삭제. 넣지 않으신 분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외부 링크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여요. 요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 뭐 쇼핑몰 이렇게 해놓을까요? 하고 위에 있는 체크 하고 링크 옆에 여기 화살표 눌러 빠져나와요. 또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인포크 링크로 연결이 됐어요. 여길 딱 누르면 이렇게 아까 만드신 인포크 링크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품을 눌러보면 그 상품을 사러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보기도 훨씬 더 편해지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건 아까 연결했으니까. 그죠? 자, 인포크 링크 쓰고 있는 다른 업체는 어떻게 쓰나 한번 궁금하니까 들여다보러 갈게요. 자, 우리 연결하는 건 이제 했으니까 딴 업체들은 어떻게 좀 해보고 있나 구경하러 잠시 왔습니다. 일단은 업체마다 다르긴 하니까 니울이라는 이 업체에서는 링크 인포크에서 이렇게 연결해 놨죠. 우리처럼. 여기는 어떻게 연결했나 봤더니 니울 제품 구매하기, 병뚜껑 보내기. 왜냐면 여기는 이제 재활용 병뚜껑 모아서 이거 키링 만드는 데거든요. 카카오톡 문의 채널과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네요. 그래서 만약 니울 제품 구매하기를 들어가면 우리 쇼핑몰, 즉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상품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실제 이제 고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니울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인데 강아지랑 막 산책을 갔는데 강아지가 막 아무거나 주워 먹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자기가 이제 재활용품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어떤 동기를 먼저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서 니울 제품 만드는 그런 걸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나도 사실 걸어다니면서 병뚜껑 모으기는 플라스틱 병 그 뚜껑 있잖아요. 모으기는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뚜껑을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을 녹이는 기계 있죠. 그걸로 이렇게 녹인 다음에 그 니울이라는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 주변은 이제 가위로 정리해서 만든 게 이 니울 키링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거 자체는 뭐 수작업이긴 하지만 뭐 뜨거운 것만 좀 잘 참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아이디어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얼마에 팔아요?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막 25,400원. 왜요? 비싸요? 네, 25,000원.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팔려요. 왜냐면 나만의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쵸? 이 문양이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문 수만 93명이 방문을 했대요. 네.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 니울이라는 이 브랜드 아줌마 아니고 옛날에 아마 디자이너였다가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작품 같은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MZ 세대들은요 이런 제품들을 또 사시거든요. 똑같은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게 없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 릴스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사지라 하나요? 열을 왜 뭐랄까? 그거 하는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기계 넣어가지고 하고, 요렇게 이제 만드는 제작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병뚜껑을 녹여가지고, 뭐 원래 노래도 나와요. 제가 노래 숨겨놔서 그렇지. 소거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도장으로 뚝 찍는 거예요. 꼭. 잠깐 끼고
하는 안 그럼 손대요. 그리고 뜨거워 엄청.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요. 요걸 떼내고 똑 떼내고 그리고 주변에 좀 지저분하게 된 데는 가위로 이렇게. 그러고 키링 그거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링 연결해주면 끝. 추가에 저기 무조건 보셔야 예, 뭐 주변에 뭐 어색한 데들은 좀 정리는 하죠. 근데 원재료라 해봤자 얘네 이제 부자재 정도가 이제 원재료거든요. 왜냐면 저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돌아다니면 생겨요. 그리고 얘네 이제 매번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사연에 따라서 이런 키링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왜 좀 친근감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또 사가지고 왜 가방이나 이런 데 장식으로 달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요? 그래도 공임인데 까지 같이 하면은 품삯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 봤자 어쨌든 그렇게 많이는 들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자기 그 수공의 품인 거예요. 여기도 실제 인포크링크를 쓰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번 릴스를 올려요. 방문까지 알뜰하게 수납이 뭐 쓴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거든요. 막 이렇게 막 캐리어에서 노트북도 꺼내고 충전을 한대요. 그러면 혹하면은 이 제품 사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들어가겠죠. 보면은 이렇게 이템 판매처는 인포크링크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작 아까 우리 했던 거 디자인이야 좀 더 이쁘게 꾸미긴 했겠죠. 요거 다는 거는 유료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굳이 실습인데 유료까지 돈 내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달았을 뿐이고 요런 스티커 안 달고는 다 가능하죠. 뭐 그죠? 어쨌든 이렇게 요 사이트 요 사장님은 뭐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상품을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상품은 다 다른 사람들이 쿠팡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고 있어요. 자, 이거 파시는 사장님은 실제 이름이 지금 사는 게 맞아라는 판매자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판매자가 맞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는 게 맞아 라고 판매자 이름이 되어 있어야겠죠? 볼게요. 이 오답노트인가 뭔가는 나로 컴퍼니예요. 보면은 판매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상품들을 이어서 파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상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이 문구는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 SNS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적어야 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눈에 안 띄게 깨알만하게 적어 놓고요. 일단은 요런 데다가 상품을 놓는 것들이 보면은 얼마 정도 하냐면 이 상품이 대충 한 194,500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94,500원짜리 이 상품을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3%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고 그냥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체제인데 이 상품을 보고 딴 상품을 살 수도 있죠. 더 비싼 상품 아니면 더 싼 상품.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또 10% 그죠 3%의 그런 커미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이 상품을 안 사도 되고 어쨌든 그 링크를 통해 쿠팡으로 들어와서 24시간 안에만 뭔가 물건을 산다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은 쿠급이라고 불러요. 쿠팡 급여, 쿠급. 그렇게 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인포크 링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핑크무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그냥 연결했죠. 슬로소피는 여기도 보면 링크트리라고 해서 우리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링크트리라는 비슷한 사이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 링크 연결하는 사이트가 원래 여러 가지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했죠.
솔루션 세럼이라든지 쇼핑나우에서 올리브영이나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을.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상품을 파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간단히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 보니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연결해서 띄워보는 그 정도만 얘기를 드렸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인포크 링크라는 거죠. 그리고 인포크 링크는 꼭 우리가 인스타에다가만 달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링크를 멀티 링크를 연결하겠다 그럴 때도 인포크 링크 주소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하신다 했을 때도 그런 데다가 인포크 링크 같은 멀티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포크 링크라는 멀티 링크 사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는 진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의 웬만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 때는 인스타에서든 뭐에서든 좀 많이 질문 주시면 답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할 수는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는 어떻게 빨리빨리 늘려요?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내가 마케팅이라고 해도 나의 어떤 광고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메가박스의 스파이.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라고 하고, 내가 만약 어떤 그 릴스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릴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요 릴스에다가 올리지 않고 숨기고, 보통 이제 캡션에다가 그 정보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내 계정에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 DM을 보내면 뭐라고 DM을 보내면 알려주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넣게 되는 경우, 진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오르시는 것도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 늘리는 걸 많이 늘릴 수가 있으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인스타에 대한 내용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어려우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제가 이후에도, 물론 우리 과정 끝나서라도 설명 드릴 거니까 많이 질문 주세요. 파워블로그가 네.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파워블로그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서 돈을 버느냐? 파워블로그 해갖고 그 사람이 엄청난 파워블로그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뭐 옷가게라든가 약간 절절 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요즘은 파워블로그라고 얘기하다기보다 옛날 명칭이 파워블로그고요. 요즘은 인플루언서 계정이라고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계정이 되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게시글을 많이 올려야죠. 근데 일단 내가 만약에 그래서 블로그 계정을 잘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인기도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신뢰성이라는 거는 C랭크 알고리즘의 그런 채점 요소들이에요. 얘네들이 정확성이죠. 그래서 신뢰성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피트니스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쪽이다. 그럼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블로그에 다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맛집 올리고 어떤 경우는 뭐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사실 막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잡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순위가 높아지기는 좀 힘들어요. 걔네들은 그냥 우리가 체험단용으로 그냥 가볍게 하실 때 쓰시는 블로그라고 한다면, 뭐 운동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만약에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가 하나 있을 때 뭐 육아도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런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그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인플루언서들은 하루에 보통 1개씩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매일마다. 아니면 뭐 좀 더 빨리
내가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 하루에 뭐 2개나 3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글을 적을 때 보통은 이제 노출을 생각해서 우리가 글을 적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키워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텐데 키워드는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부분에도 같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말이 되게 연결이 돼야 될 거고요. 일단은 글은 글자 수로 따지면은 한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 글자는 적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림은 2장 이상이어도 되긴 하거든요, 사진은. 그런데 글만 적으면 사실 사람들이 오래 보게가 안 돼요. 그래서 사진도 보통은 넣게 된다면 한 20장 내지는 한 30장? 뭐 적게는 한 10장에서 한 30장 사이? 뭐 이 정도씩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적다 보면 나의 블로그 지수가 늘게 되고요. 저번에 제가 이윤 얘기했죠. 처음에는 블로그 지수가 막 확확 엄청 많이 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블로그를 만들고 초창기에는 품앗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이제 계정들에 우리가 같이 서로 이웃을 맺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문객, 재방문율도 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그걸 이제 도와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체류 시간도 어느 정도 채워서 글을 봐주기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정성적으로 봐주는 거죠. 바로 고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기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웃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꾸준함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뭐 굉장히 좋은 정보, 그러니까는 매우 뭐 그런 정보여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글짓기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내용들, 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적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적다 보면은 나의 그 블로그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거든요. 제가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얘기했었나요? 제가 블로그 그 SNS 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픈마켓 반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기도 했었을 거라 몇 군데에선 얘기를 하고 아닌 곳들은 얘기를 안 한 곳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웨어이즈 포스트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블로그에 아이디, 주소를 적었을 때 그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포스팅이 이렇게 보이죠. 이거 누구네 거야? 아무거나 눌렀더니 예전에 우리 학원생 거구나. 잠깐만요. 하다가 안 다루니까 저렇게 배드가 많이 뜨잖아. 뭘 잘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다른 글이나 그냥 블로그 글 중에 아무 글이나 제가 가져갈게요. 진양의 세상살이 여기 걸로 하죠. 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요? 4, 5, 6, 7, 8, 9가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이죠. 물론 이 사람은 매일 적지는 못했지만 보면 매일을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마다 적고 있어요. 파란색이 잘. 네, 파란색이 내가 블로그 쓴 날이에요. 월별로 따져보면 3월달은 19포스트, 뭐 2월은 15, 1월은 뭐 23포스트, 12월은 37포스트 이렇게 포스팅들을 했네요. 이렇게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를 쳤을 때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이분의 어떤 블로그를 좀 파악을 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넣어보면 이분이 지금 3월 20일 날 2번 썼네요. 19일 날 하나, 16일 날 2개, 14일 날 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하나 내지는 2개씩 쓴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이 사람이 다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상태가 굿이라고 뜬 거는 일단 포스팅 자체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가 판단을 해준 거고요. 제가 3월 20일 날 적은 요거를 한번 요 생일꽃다발이라는 만약에 생일꽃다발 요술풍선이라고 제가 적어서 조회를 해보면 이 블로그가 1등으로 있대요. 물론 생일꽃다발은 큰 키워드니까 요대로 검색을 해보면 조회는 그래도 1등이네요.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생일꽃다발이란 키워드로는
PC에서는 월에 580건, 모바일에서는 6,830건, 합해서는 7,410건 정도를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블로그 지수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그 진양의 블로그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 블로그의 지수는 레벨 4예요. 아직은 인플루언서가 되지는 않으셨고 이웃도 보시면 많죠. 이웃이라는 존재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방문한 사람이 846명이 방문을 했고요. 보시면 19시간 전에, 22시간 전에, 2일 전에, 4일 전에 계속해서 글을 올린 게 보입니다. 여기 지수라는 게 얼마나 잘 적었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수가 1이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글은 되게 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검색했을 때 1등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댓글은 3개, 공감은 6개 달렸고 이 안에 사진은 19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돋보기로 상세 보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제 글자 수가 몇 개가 있는지 보니까 이 생일꽃다발 요거 별로 우리 뭐 적을 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 글 안에 포스팅에 적혀 있는 글자 수가 1738건, 1738글자. 이미지는 총 23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몇 장은 아마 복사된 유사 이미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18장 정도가 인정이 되었고요. 인용구는 0, 외부 링크로 연결한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풍선 꽃다발 요 단어가 이 포스팅 안에 18건 그리고 요 안에 14건 요런 식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거예요. 태그는 요런 태그를 썼고 글, 사진의 형태로 이렇게 글을 적었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눌러보면은 그 글을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적었네요. 네, 뭐 이렇게 영상도 같이 넣어놓은 게 보이죠? 이게 왜 영상을 넣냐면 블로그 글을 쓸 때 그냥 블로그에 글만 적는 것보다 블로그와 그러니까 글과 사진이 있는 블로그가 좀 더 노출이 잘 되고요. 거기에 동영상이 같이 들어있으면 좀 더 잘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져서 만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이런 게 뜨죠.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 그 뭐랄까 애드 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원 중에 제일 간단한 수익원이에요. 네, 클릭할 때 얼마 이렇게 버는 그런 수익원이라 보시면 되고. 그 돈이 가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드 포스트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인플루언서 등급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저 단가가 확 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뜨는데 그 부분에 누르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금액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네, 사지 않아도 클릭하면 좀 길죠? 이렇게 글을 적은 거네요. 진짜 별천지는 이분은 리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본인이 사서 후기를 남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체험단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체험단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뭐 셀카봉이나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원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무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서 그거를 그쵸, 쓰는 걸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아마 본인이 사셨다기보다도 이거를 받아서 뭐를 하시는 걸 거예요. 무료로 써보고 네, 무료로 쓰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쓰면 돼요. 그거는 그러고 저거 써주고 좀 더 등급이 높으면 그거를 돈도 받아요. 원고비까지. 지금 어쨌든 저렇게 지금 블로그 지수는 4 정도 되는데 키워드 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건대파스타라고 적어서 검색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뭐 검색량이 아까 봤으니까 보면은 레벨 4짜리들이 이렇게 앞에 있죠. 레벨 3, 레벨 2도 나와요. 그러니까 건대파스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원래 제일 낮은 등급이 레벨 1이거든요. 레벨 1이라도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레벨 1은 바로 안 보이니까 아마 레벨 2나 들어오셔도 돼요. 네, 레벨 3 요런 사람들이 아마 좀 많이 뜰 거고 지금 얘가 평균 지수가 레벨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건대파스타로 내가 상위 노출하려면 레벨 3 정도는 돼야 상위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되죠.
그래서 2는 나오긴 했는데 얘가 빨리 써서가 아니라 최근에 써서. 얘는 이제 최근에 쓰기도 했고 레벨 4니까 당연히 제일 1등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일단 최신성이라는 것도 블로그 안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진 거고, 얘는 레벨 5인데 인플루언서까지 달았네요. 그죠? 네. 레벨은 10까지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5에서 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얘는 5에서 인플루언서 등급을 달았습니다. 인플루언서는요,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네이버 측에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거쳐서 얘네가 그 조건에 부합하면 달아줘요. 그 애드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일단은 블로그를 쓴지, 그러니까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신청을 오늘 한다라고 한다면 3월이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실적을 보는 거예요. 2월 한 달간의 그 방문객이랑 페이지 뷰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걔네가 특별히 뭐 얼마나 일어났을 때 이거를 뭐 연결한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대략적으로 좀 안전빵으로 생각하면 일평균 100명 이상씩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애드포스트도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쉽게 승인을 나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을 얻기도 괜찮죠. 특히나 이런 제품에 대한 리뷰 블로그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애드포스트에 있는 광고도 많이 눌러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포스팅 보고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밑에 있는 광고를 눌러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는 클릭당 얼마씩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5만원 이상만 적립이 된다면은 나한테 내가 이제 통장으로 계좌로 뽑아서 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체험단도 좋고. 네. 체험단 참 좋겠네. 근데 아, 예. 실제 저 같은 경우도요, 체험단 같은데 이제 선정이 돼서 가면은, 체험단 뭐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를 쓰고 있다면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정을 몇 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5만원어치 맘대로 시켜 먹어도 돼, 이렇게 해줘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메뉴 시켜가지고 딱 그 메뉴만 먹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어보면서 글을 남기면 돼요. 사진 찍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로 5만원어치 먹고, 5만원이 아니라 더 비싼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공짜로 외식도 하고 글도 쓰고 네, 그렇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글들 중에 많이 아마 그렇게들 올렸을 거예요. 최지